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이제 알고 가면 되는데요. 일단은 그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양극과 음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음극, 양극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전기 분해에서는 에노드가 산화 환원인 건 맞는데 전지에서는 이제 에노드를 양극이 아닌 음극으로 부르고요. 캐소드를 양극으로 부르는데 그 양극에는 그 예전 같으면은 그 리튬 그 금속을 썼지만은 리튬 대신에 요즘에는 리튬 이온이 붙어 있는 어떠한 그 합금을 양극재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장에 설명드릴 거고, 음극으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래파이트라고 하는 흑연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관찰력 좋으신 분들 이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탄소 이 벌집 모양으로 돼 있는 게 바로 이 그래핀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핀이라고 하는 거는 이 2D 이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튬 이온 자체가 차징이 됐을 때에 전기가 충전이 됐을 때에 요 틈틈 사이에 이렇게 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인터컬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인터컬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리튬의 이온, 아무리 이온이 작더라도 부피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온이 이 카본 이 흑연층 사이에 들어가서 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흑연이 벌어지겠지. 벌어졌다가 다시 디스차징 할 때는 빠져나와 가지고 양극으로 갈 거고, 다시 음극으로 차징될 때는 들어올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연의 어떤 그 이 이렇게 막 변화가 있으면서 이 리튬 이온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오니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흑연 이 음극 소재가 깨지는 그 파손이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뭐 하여튼 그런데 이 차징이 될 때는 이 음극 쪽에 리튬 이온이 가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디스차징 될 때는 다시 이 양극으로 가서 아, 또 리튬 이온이 붙어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음극하고 양극이 있고 그 사이에 그 리튬 이온이 통과할 수 있는 그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하는 전해질이 있습니다. 전해질이 이제 액체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이제 핫 이슈 돼서 그 전지 쪽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전고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고체 배터리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고체라는 게 뭐냐면 이 전해질 자체가 기존의 액체가 아닌 고체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뭐 겔이라든지 졸 등의 약간 고형으로. 그러면 훨씬 이 리퀴드인 경우에는 어떠한 그 리퀴드 전해질의 리킹 좀 새 나가는 거라든지, 그래서 이거 실링도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피도 좀 커질 수밖에 없고 효율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전고체가 되게 되면 여러모로 배터리의 그 부피를 이제 줄일 수 있고요. 고체를 통해서 그 이온 자체의 교환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면 훨씬 더 그 배터리의 이제 성능이라든지 효율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 하나의 셀의 부피가 줄어들면 어차피 배터리라는 것도 하나의 셀을 여러 가지 시리즈 직렬 연결해 가지고 만드는 팩이기 때문에 한 배터리 팩에 더 많은 셀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은 훨씬 그 배터리 자체의 용량 자체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유망한 기술로 지금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삼성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 관한 좋은 논문이 나오면서 이제 삼성 SDI가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이 배터리 시장을 이제 석권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한때 이렇게 막 이렇게 또 후끈후끈 했는데, 사실 지금 수준은 이 실험실에서 기초적인 실험하는 수준이지 이걸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게 상용화 되려면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도 한 5년 정도는 더 걸릴 거다라고 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만큼 그 전기차의 그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또 비약적인 그 발전을 이룰 수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기술이다. 그리고
그 전해질 사이에는 이제 이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이제 분리막인데요. 분리막은 멤브레인입니다. 분리막이라는 게 있어서 분리막의 이제 역할은 뭐냐면 이 이온은 통과시키되 여기에 있는 이제 전해질이라든지 그 기타 이제 분자 구조, 분자단의 좀 사이즈가 큰 애들은 이제 통과시키지 않는 컨택트 렌즈 같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컨택트 렌즈 보면은 거기에 물이라든지 뭐가 바깥으로 새 나가지는 않은, 딱 봤을 때도 뭐 비닐처럼 생겼지만은 하나의 플라스틱으로 생겼지만은 다른 게 뭐냐면 이러한 이온 자체는 이제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막아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분리막이 좀 손상이 있다던가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통해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불이 나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배터리 화재 사건, 전기차 화재 사건 났을 때 그 이유가 뭐냐?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분리막 손상을 가장 첫 번째 이유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지금 그 배터리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고요. 그래서 두 개의 양극인데 하나는 음극 양극이고 전극인데, 그 전극과 전극 사이에 전해질이 있어서 전해질을 통해서 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전극, 음극과 양극을 분리할 수 있는 분리막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차징할 때는 어떻다? 이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음극 쪽으로 가서 이 그래파이트라고 하는 흑연 그 층층 사이에 이 리튬 이온이 끼어 들어가서 저장이 되는 형태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인터 어디 사이에 들어가서 껴 있는다, 그래서 인터컬레이션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전, 우리가 이제 전기를 쓰게 되면은 전기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 리튬 이온이 다시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일렉트론은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일렉트론하고 리튬 이온이 다시 이 양극 소재하고 결합이 돼서 이 또 사이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극 쪽에 저장이 되어 있던 그 리튬 이온이 다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풀리 방전돼 가지고 더 이상 전기가 안 나오겠죠. 그러면 전기를 반대로 줘서 이쪽에 있는 리튬을 다시 음극 쪽으로 보내는 2차 전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충전 반전, 충전 방전을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배터리, 전기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없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성능이 이제 떨어지는 게, 이 충방전 과정을 과연 몇 번이나 얘가 할 수 있느냐, 뭐 8,000번, 뭐 10,000번, 뭐 이런 그 수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수명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를 쓰면 쓸수록 6개월, 1년 6개월 후에 이제 배터리의 왜 성능이 많이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이유다라는 겁니다. 이 전극제는 이제 여러 가지 소주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양극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양극제가 중요한데, 예전에는 그냥 완전 리튬 금속을 썼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더 나아가 가지고 양극제 소재로 그 리튬 메탈 옥사이드를 주로 많이 쓰는데, 첫 번째 보는 게 LCO라고 하는 게 뭐냐면 리튬, 그 다음에 C는 이제 코발트야. 코발트. 그 다음에 이 O라고 하는 건 산소. 그래서 요거가 이제 양극재 하나 종류고요. 여기 NCM 이렇게 되어 있는데, NCM이라고 하는 건 N은 니켈 얘기를 하는 거고, C는 또 코발트 얘기하는 거고, M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망간 얘기를 하는 겁니다. NCA라고 하는 거는 그 니켈, 코발트,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LMO라고 하는 거 리튬 망간 옥사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LEP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리튬하고 철, 그 다음에 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산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요즘에 이제 우리가 ESS 해가지고 그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하는 거는 다 사람들이 이거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얘기하는 게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그 중에서 양극재를 이제 인산철을 쓴다고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인산철 배터리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안정적이야. 케미컬리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뭐 폭발이라든지 화재 위험이 좀 덜합니다. 열 안정성 보면 여기 지금 excellent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잘 안 나는, 그래서
아주 지금 대중화돼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양극재 소재가 바로 그 인산철 계열의 2차 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물론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용량이 중요한데 용량이 지금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좀 작아요. 작은 다른 애들 뭐 얘보다 큰데요. 그러니까 얘는 탈락시킵시다. 그러면 얘도 탈락시킵시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게 인산철일 것이냐 아니면 NCM이나 NCA 계열일 것이냐라고 해서 경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보시면 열 안정성 면에서 보면 excellent한데 얘네들은 뭐 굿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slightly poor한 거야. 지금 불안해. 왜 불안하냐면 이 니켈이라고 하는 애의 특성이 굉장히 반응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얘가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을 주는 게 바로 니켈이야. 니켈 때문에 이 화재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이 2차 전지 양극재에서 중요한 게 그 리튬도 휘토류 굉장히 희귀한 그러한 금속 중에 하나지만 이 코발트도 이제 문제예요. 코발트는 리튬에 비해서 또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백금이라든지 골드에 비해서는 그렇게 희귀하고 값비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저기 누가 독점을 해. 저기 누구 옆에 저기 있잖아. 저기 이렇게 미세먼지 우리한테 막 선물하는 그 나라가 이거를 가지고 막 그 장난을 해요. 저기 이 코발트 광산을 사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코발트 가격이 막 천정부지 치솟고 그러다 보면 이 생산 단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코발트의 그 성분을 줄이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NCM 622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로 이제 니켈이 6, 코발트가 2, 뭐 나머지 망간 2,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요즘에는 이제 811 배터리 그래서 니켈의 용량을 늘리고 코발트는 줄이려고 많이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시도하는 게 9, 0.5, 0.5 뭐 이런 까지 코발트를 줄이려고 그래. 왜? 코발트의 그 가격 그 가격이 그 안정성이 없이 그냥 막 들쑥날쑥 또 비싸고 하기 때문에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니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전지의 용량이 올라간다. 전지의 용량이 올라간다는 거는 전기 자동차로 얘기했을 때 그만큼 한번 충전에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용량이 많으니까 더 멀리 주행거리가 더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NCM 계열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인산철 계열은 중국의 업체가 많이 합니다. 뭐 CATL이라든지 뭐 이러한 업체들이 많이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NCM이나 NCA 계열의 이제 배터리를 많이 한단 말이야. 주로 이제 뭐 LG화학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 LG화학이라던가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 이런 회사에서는 주로 이제 인산철보다는 NCM이라든지 NCA 계열을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제일 잘하지만 그 중에서 또 이제 중국 업체가 못 따라오고 우리가 좀 더 차별화된 거는 우리는 여기다 이제 연극 소재도 앞으로 더 전기차에 적합한 NCM 계열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제 중국의 업체들도 이 인산철 가지고 하는 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NCM 계열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지금 LG화학도 얼마 전에 불났다, SK이노베이션도 불났다, SDI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또 뭐 얼마큼 뭐 한 몇천억 달러를 또 보상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만 하여튼 중국이 이제 쉽게 따라오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 그래서 이 배터리 기술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LG화학이나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같은 데는 이제 어떤 이제 완성 제품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제 양극재만 이제 주로 이제 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LNF라든지 이제 에코프로의 이제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프로비엠. 뭐 이런 회사에서 주로 이제 NCM 계열의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또 이 양극재를 이제 많이 하고 이제 음극재도 이제 많이 하죠. 음극재는 이제 SKC라든지 뭐 이러한 회사들이 이제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 종류들 뭐 다양한데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쓰는 이제 양극재는 인산철 계열인데
이제 NCM이라든지 NCA도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고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안정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하면 향후 그 배터리의 용량은 이제 더 좋아질 거고 이 안정성 문제만 이제 잘 해결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뭐 다양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 보시면 돼요. 아까 설명했듯이 방전하고 이제 차징하고 할 때 그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놓고 있는 거고 이 음극 양극이 있는데 차징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C6라는 건 그래파이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파이트 안에 이제 리튬 이온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징 할 때는 이쪽 방향이 차징이고 이쪽 방향이 디스차징인데 차징 하면 양극 쪽에서 리튬 이온하고 그 다음에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에너드가 음극에 흑이온이 있고 양극에 그다음 아까 뭐 NCM이라든지 뭐 양극 소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쪽에다가 전기를 주고 이쪽 양극에서 리튬 이온이 넘어오면 두 개가 이렇게 반응해 가지고 흑이온 사이에 쏙쏙쏙쏙 끼어 있는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껴 들어간다라는 표현으로 인터컬레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극재 쪽에서는 어떻게 된다? 양극재 쪽에 있었던 그 리튬이 빠져나오고 거기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양극재는 이런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그림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차근히 지금 설명 들었던 것을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first batteries were used for consumer products and now building on success of these lithium-ion batteries, many companies are developing large format cells for use in energy storage application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Many also expect there to be significant synergies with the emergence of electric vehicle powered by lithium-ion battery에 의해서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 전기 자동차의 그 파워를 담당할 수 있는 그 배터리로 떠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lexibility of lithium-ion technology in EV application 전기 자동차에서 그 리튬-이온 기술의 뭐 유연성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루프탑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그 지붕에 포토볼테이크라고 하는 거, 그 포토볼테이크 셀, 그 태양열 셀로부터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게 이제 이 배터리에 저장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Lithium-ion cells do not contain metallic lithium, rather the ions are inserted into the structure of other materials such as lithiated metal oxide or phosphates in the positive electrode and carbon or lithium titanate in the negative electrode. 그렇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리튬 이온 셀에는 여기 보면 리튬 이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탈릭 리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다? 이온 자체가
어떠한 그 다른 메터리얼 구조 사이에 박혀 있는 형태다라고 해서 음극 쪽에서는 주로 뭐 이 카본 즉 흑연이라고 하는 그래파이트 그 사이에 리튬 이온이 가서 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양극재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이렇게 껴 있는 그 리티에이티드 메탈 옥사이드 같은 그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Technologies with lithiated metal oxide party tips and carbon negatives have high cell voltage, typically 3.6 voltage to 3.7 voltage, and correspondingly high energy densit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양극하고 음극에서 이 반응, 그 햅셀 반응을 도해서 풀셀 했을 때 그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나오는 그 풀 포텐셜은 약 한 3.6V 에서 3.7V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셀 자체, 아까 그 레드 엑시드 같으면 하나의 셀에서 나오는 게 약 한 2V 정도 나왔는데, 그 반면에 그 리튬 이온에서는 약 한 3.6V, 약 한 1.5배 정도 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지금 뭐 한 4개를 해서 8V 나올 거를 얘는 지금 한 3개만 해도 10V가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훨씬 그런 면에서 장점이다라는 거죠. 셀을 적게 쓰더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 안에 우리가 셀을 집어넣을 때에 똑같이 집어넣더라도 한 셀에서 나오는 볼테이지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파워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그 테슬라라는 그 회사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가 그 어떠한 배터리가 있냐면 그 실린더리컬 배터리라고 얘기하는데, 보시면은 이 실린더리컬 또는 프리스매틱 이렇게 돼요. 이 앞에서 저 높친 게 있는 것 같아요. 파우치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우치. 그래서 어떤 포일에 쌓여 있는, 그래서 이제 LG 화학에서 이제 주로 만들던 게 이렇게 파우치라고 하면 뭐야? 파우치가 어떤 주머니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알루미늄 주머니에다가 전해질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셀 담아가지고 만드는 그러한 배터리. 예전에 왜 그 삼성 SDI에서 만드는 배터리에서 삼성 갤럭시 S 몇 시리즈인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S5인가 뭔가 계속해서 불이 났잖아. 핸드폰에서 불이 나가지고 왜 어떤 항공사에서는 삼성 S하고 그때 나온 뭐 노트는 못 갖고 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 파우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우치가 손상당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 이제 불이 붙게 되고 그런 건데요. 하여튼 그 배터리는 이제 파우치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실린더리컬 그 AA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프리즈매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렉탱귤 이렇게 형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배터리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 테슬라에서 이제 만드는 이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이 파나소닉에서 만든 그 실린더리컬 배터리를 예전에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의 이름이 뭐냐면 18650 배터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8650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아시면 되냐면, 뒤에 0이 붙으면 동그라미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실린더리컬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앞에 있는 이 18이라고 하는 게 바로 밀리미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원통의 지름을 얘기를 합니다. 지름이 18mm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65mm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AA 배터리보다는 커요. 좀 더 크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배터리 하나의 셀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 레고 블럭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탁탁 끼워 넣게끔 만들었단 말이지.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큰 데다가 이제 아까처럼 뭐 전해질 담아놓고선 셀 막 담아놔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도 이렇게 만들면은 그 양산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죠? 이 배터리만 막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케이스 만든 다음에 레고 블럭 넣듯이 탁탁탁탁
꽂으면은 이쪽으로는 직렬, 이쪽으로는 병렬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만들면 훨씬 편하잖아. 그리고 더 안정적이고 고장도 덜 나고, 이 중에서 뭐 셀 하나가 고장 났다 그러면 교환하기도 쉽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1.865 그러면 0이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니까 실린더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또 발전한 게 뭐냐면 21700 배터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21700 뭐다? 또 실린더인데 지름이 21, 이거보다 더 커진 거지. 약간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높이도 약 5mm가 더 커진 그런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쓰다가 지금 이제 어떤 배터리가 나오느냐, 요즘은 46800 배터리가 나옵니다. 46800 하면 지름이 46mm에 높이가 80,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 사용하던 21700에 비해서 용량은 거의 5배 정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전기 자동차의 주행 거리가 약 한 16% 정도, 그 다음에 파워는 한 6배 정도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화학에서도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고 있고요. 9월 21일 날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에 그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까지 생산할 것이냐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앨런 머스크가 나와서 한 얘기가, 아직 배터리까지는 아니고 그 LG 화학이나 중국의 CATL한테 앞으로 우리가 배터리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니네가 좀 부지런히 만들어 다오 했던 게 바로 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배터리는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전체 기업 단위로 봤을 때 약 한 300조 정도 수주 계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300조면 우리나라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나라 사상 최고의 수주액이 20조 원짜리,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원전 지어주겠다고 해서 그때 대통령이 20조 원짜리 따왔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막 훌륭하다 하고 막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그 20조 원에 비해서 지금 배터리만 지금 300조를 팔 계획이라고 하면 이미 수주를 받았다고 하면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 배터리 기술은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발전할 거고,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호목이고요. 여러분들 이 배운 내용 보시고 그냥 연습 삼아서 한번 쓱 해보시고 다음 주까지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껏해야 다음 주하고 한 2주 정도 이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전부 남은 걸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약간 좀 대학원 수준의 어려운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만 하고 넘어갈 건데, 그래도 약간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방송 사고가 있어서 첫 시간에 어영부영 했었고, 그래서 지금 약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5분도 지금 이제 아깝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주제, 그 Introduction to Fuel Cell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드디어 이제 연료전지 얘기가 나오는데, 연료전지라는 게 뭐냐? 그 Electrochemical Device다, 전기화학적인 장치인데, Convert Chemical Energy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치다라는 겁니다. 열은 당연히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산물입니다. 사실은 열은 발생하지 않는 게 좋겠죠. 우리가 엔진에서 똑같이 케미컬 에너지를 연소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키게 되면 전기가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가 발생한다? 엄청난 양의 히트이 발생하고 얘를 가지고선 웍을 만들죠. 웍을 만들고 웍을 만든 거를 다시 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우리가 히트 엔진이 필요한 거고 이때 필요한 게 이제 발전기 제너레이터나 알터네이터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때는 케미컬 에너지에서 에너지 변환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치게 돼요.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에너지 변환 과정 사이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엔진 연소를 통해서 전기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 반응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를 바로 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이 당연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 화학 반응은 constant T, constant P 상태에서 거의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바로 변환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아름다운 그림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데 보시면 배터리랑 마찬가지로 에노드, 캐소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전극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뭐가 되겠습니까? 이온이 이동하려면 전해질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전해질이 있어야 되고 전해질을 분리할 수 있는 양극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막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전해질 대신에 이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방막 자체가 이 세퍼레이터 역할도 하면서 또 이온을 옆으로 전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건데 이러한 타입을 우리가 이제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이다 라고 해서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방막이고 그 다음에 프로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이온 얘기하는데 수소 양이온을 H+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H+가 교환되는 막이다. 그래서 방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죠. 또 왜 이래? 그래서 보시면은 gaseous fuel fed continuously to anode. 에노드 쪽으로 계속해서 연료가 공급이 된다. 그런데 이 타입은 이제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다, 수소 퓨얼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료가 H2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이쪽 에노드 쪽으로 공급을 해주고 이 산소를 이제 이 캐소드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해주는데 산소는 어디서 오느냐? 뭐 순수한 산소를 공급해주면 더 반응이 좋겠지만 대신에 에어를 주더라도 크게 상관없다. 왜냐하면 에어 안에 21%는 산소니까 이렇게 공급해주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여기 지금 이 하늘색으로 된 게 바로 가스 디퓨전 레이어 이렇게 돼가지고 가스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층이야.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걸 이렇게 확산시켜 가지고 일로 보낸단 말이지. 이렇게 보내면 여기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촉매입니다. 촉매라고 하는 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촉매잖아.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에서 이제 배웠죠. 반응이 일어날 때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촉매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줄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촉매가 없으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촉매가 있으면 비교적 쉽게, 그래서 반응이 좀 더 잘 일어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가스 디퓨전 레이어하고 방막 사이에는 촉매층이 존재하는데 주로 이제 이 수소 연료전지에서 사용하는 촉매는 백금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PT라고 하고 PT 사용하는데 백금 비싸잖아요. 백금은 황금보다도 비쌉니다. 골드보다도 훨씬 비싸. 가공하기가 쉽지 않고 양도 많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연료전지 스택, 연료전지 셀 하나 자체가 이제 비싼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 흔히 아는 컨택트 렌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수소하고 산소가 섞이지 않게, 그러니까 쭉 이렇게 돼가지고 수소하고 산소는 섞이지 않아, 넘어가지 못해.
왜냐하면 여기서 빵꾸 나가지고 수소하고 산소가 들어갔다 혹시 그 스파크가 튀겨가지고 불이 붙으면 그냥 뻥 터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연소가 일어나니까 막아줘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수소하고 산소는 분리시킬 수 있는 분리막이 필요한데, 이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이 이제 첫 번째 역할이 수소하고 산소를 분리하는 역할, 산소의 분리하는 역할.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 H 플러스가 이동하게 만드는 역할이다. 그래서 전해질이에요, 전해질. 고체 전해질, 고체 전해질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쭉 가면 이제 디퓨전, 그러니까 H2가 가면 이 가스 디퓨전 레이어를 통해서 촉매층으로 가게 되면 H2가 어떻게 되냐면 촉매 PT 표면에서 EH 플러스하고 E 일렉트론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요. 나눠져 가지고 일렉트론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외부 와이어를 따라서 쭉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일렉트론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 전류가 반대 방향 흐를 거고 당연히 전기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이제 연료 전지를 통한 발전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이 나가고 그러면 이 프로톤은 어디로 간다? 프로톤은 같이 일렉트론하고 같이 가면 안 되죠. 가는 중에 다시 수소로 다시 이렇게 눈 맞으면 수소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 수소 이온은 요 전해질 층을 따라서 이 캐소드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캐소드 쪽으로 이동하면 여기서 이제 이 H 플러스가 대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기하고 일렉트론은 이제 일로 넘어와. 야, 오랜만이다. 일렉트론 이렇게 넘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산소하고 그 다음에 H 플러스하고 이 일렉트론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H2O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이쪽에서는 이제 물이 나오는 거지. 물이 나와요. 물이 콸콸콸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뭐 증류수만큼이나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에 많이 사용했냐면 예전 나사에서 우주인들, 우주정거장의 우주인들 그 물 생산하려고 이제 사용했고 또는 이제 잠수함 같은 데서 이 발전도 발전이지만 이제 이렇게 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승무원들 물 마시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이제 주 목적이 달라진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기 발생시키면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다 했습니다. 연료전지에 대한 얘기는 이게 핵심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연료전지고 이 전해질로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그 전해질이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이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앞잘 따서 PEM FC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PEM, PEM이라고 하잖아. PEM, FC는 이제 풋볼 클럽, 축구 클럽이 아니라 이게 FC 퓨얼셀이에요. 그래서 PEM, FC라고 부르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연료전지고 지금 그 연료전지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렸어요. 그 연료전지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장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 fuel cell have potential for high operating efficiency that is not a strong function of system size. 그래서 연료전지는 굉장히 높은 그러한 구동 효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즈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그마던 크던 뭐 효율은 똑같다라는 얘기에 Fuel cell have highly scalable design이다. scalable 하면 크기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엔진은 조그맣게 만들어봐. 엔진 뭐 어렵잖아. 또 엔진 크게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엔진은 사용할 수 있는 그 크기가 이렇게 크기 레인지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연료전지는 조그만 것부터 해서 대형까지 다 만들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만큼 scalable 하다. Numerous types of potential fuel sources are available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앞에서 나온 예제는 오로지 수소 그리고 요즘에 수소 경제 그럼 왜요? 그 수소 연료전지 차 쓰려고 그래서 연료전지에 사용한 연료는 다 수소인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연료전지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별로 사용하는 그 연료가 다양하다라는 얘기. 네 번째 장점은 fuel cell produce zero or near zero greenhouse emission. greenhouse emission gas 별로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소 사용하니까 수소 아까 반응하면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오직 나오는 거는 순수한 물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greenhouse gas가 나오지 않는다. 근데 완전히 안 나오지 왜 거의 안 나옵니까? 여기 얘기했듯이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조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fuel cells have no moving part. 당연히 연료전지 지금 여기서 뭔가 돌아가면서 삥삥삥 돌아가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밖에서 물론 수소나 이제 공기를 공급하려면 뭐 펌핑이나 컴프레서가 돌아가면서 이제 공급해야 되겠지만 이 수소 연료전지 이 셀 자체는 어떠한 무빙 파트, 이 움직이는 그러한 파트가 없다라는 겁니다. 펌프라든지 컴프레서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퓨얼셀로 어떤 공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서브시스템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얼셀을 구동하면 stealthy하다라는 거, 스틸하다는 건 도둑질하다라는 거야. stealthy하다는 건 어떻다? 도둑질하려면 조용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다. vibration free, 그 진동이 없다. 그 다음에 highly reliable operation, 굉장히 신뢰성 있는 구동이 가능하다. 여섯 번째, fuel cells provide nearly instantaneous recharge capability when comparable to battery. 배터리는 한번 다 써버리면, 용량 써버리면 끝.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다시 충전하는 동안 기다려야 되고, 그거에 반면에 퓨얼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이 수소 연료통이 있고 수소 연료통에서 연료 전지를 공급해 가지고 다 쓰는데 다 썼다 그러면 수소 가스 다시 공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에 비해서 충전하는 시간 자체가 거의 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기차에서 충전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전기차 충전소에 가서 충전 탱크에 어떤 일정한 압력이 있어야 될 거고, 내 자동차에 있는 수소 탱크에 이렇게 압력이 여기서 높아야 되는데, 첫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면 요 관 사이에 이제 압력이 떨어져 가지고 두 번째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늦기까지는 한 15분 정도 이 탱크 안에 압력을 올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면 뭐 하나의 간격당 한 15분 정도의 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압력이 다 차 있는 상태에서 내 차로 연료를 공급한다 그러면 거의 뭐 현재 우리가 주유하는 수준으로 5분 이내에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리미테이션 당연히 있겠죠. 리미테이션 첫 번째, 코스트 이펙티브, 과연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백금 소재라든지 아니면 그 멤블레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콘택트 렌즈 요만한 거 사도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요만한 한 10cm 10cm 요 그 콘택트 렌즈 만드는 그 멤블레인이 거의 10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요. Mass produced pure hydrogen storage and delivery technology. 수소 어떻게 저장할래?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이송할래? 이런 얘기가 지금 어렵겠죠.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수소 생산량 자체가 상당히 적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수소 경제가 됐을 때에 약 4만 톤 정도 1년에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3,500톤 정도 생산하고 있대요. 3,500톤도 버리느냐? 그렇지 않고 이것도 지금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만 톤 정도 1년에 이제 당장에 들어갈 텐데, 과연 어떻게 깨끗한 산소를 생산해낼 것이냐. 산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뭐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아니, 산소가 아니고 수소 생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퓨어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이제 뭐 물의 전기분해, 우리 수전해라고 하는 게 이제 유일하죠. Pure fuel is not used. Fuel reformation technology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그래서 만약에 그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때 뭐 한다고 그랬어? 우리가 CH4 이거 가지고 뭐 한다 그랬어? 개질한다 그랬지. 개질, 리포밍 한다 그랬잖아. 열 가해 가지고 떼서 이제 수소를 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H2를 사용할 수 없다면 fuel reformation 기술이 필요하다. If fuels other than pure hydrogen are used, fuel cell performance gradually decreases over time due to catalyst degradation and electrolyte poison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수한 그 수소를 사용하면 괜찮은데 여기에 이런 메탄 같은 거를 이제 개질해 가지고 사용해서 집어넣는다 그러면, 개질하다 잘못하면은 CO2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일산화탄소 마시면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이런 백금 같은 거, 백금도 이 CO하고 반응되면 CO, 우리가 일산화탄소 피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백금에
촉매 설페이스에 이제 CO가 가서 이렇게 딱 흡착돼 가지고 PT의 그 촉매 반응성을 굉장히 나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연료전지의 성능 자체가 이게 나빠지게 만드는 그런 주 원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